2024년 8월 2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의 적성과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돈이 필요해서 나랑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대학 들어가서 빨리 취직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약간 문과 스타일이다 보니까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 제가 더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광고 쪽, 그리고 마케팅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는 중에 집안에 돈을 계속 줄여가면서 제 학비를 내시다 보니까 빨리 취직해야 되고 가급적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빨리 취업해라. 하시는 바람에 저는 그나마 연봉이 센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면서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이 났어요. 매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매도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빨리 팔았냐고 난리를 칩니다. 주식을 매수했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왜 주식이 안 오르냐고, 왜 샀는데 빠지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떤 고객에게 종목을 추천해서 이 종목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점에서는 실적 체크해야 된다고, 실적 빨리 좋아지게 하라고, 빨리 수수료 발생시키라고, 빨리 매매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권회사 입사할 때, 입사한 이후부터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증권회사를 그만뒀고 그렇게 저는 경제방송을 하게 됐고요. 경제방송에서도 야, 쟤 뭐 하던 애냐? 아, 증권회사 근무하던 애입니다. 그래? 야, 저렇게 방송하는 애 많아. 그러니까 쟤는 MC 시키지 말고 그냥 전문가 시켜. 우리 경제방송이랑 이렇게 계약 맺게 해가지고 고객 유치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회비 받게 해가지고 영업으로 뛰게 해. 그래서 그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하려고 제가 경제방송을 다 내려놓고 돈다방 미쓰리를 혼자서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녹음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이 주식 분야였는데 증권사 근무할 때도 이 증권업을 때려치려고 여기저기 막 다른 데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눈 떠보니 여기에 있고 어느 순간 아, 주식이 내 팔짱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식이랑 헤어지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그래 이게 운명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걸 좀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 주식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정말 지랄 같은 매매를 다 해봤다가 내가 막상 그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황이 중요하니까 시황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어느 순간 제가 증권업에 이 분야에 이렇게 오랜 기간을 있다 보니까 직업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제가 라이브 한번 했을 때 그때 그 새날에 출연하시는 그 정필승 변호사님이 제 라이브에 이제 잠깐 들어오셔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검사나 뭐 판사나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일어났던 일을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옳고 그름,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법률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는 거가 직업 특성이라면 저는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이슈를 끌어다가 빨리 주식시장에서 반영하고 빨리 집어치우고 또 다른 이슈를 갈구하는 게 주식시장의 굉장히 괴팍한 특성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 주식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 어떤 본성 같은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립니다. 돈다방 미쓰리는요, 앞서가는 방송입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가끔씩 좀 미리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 너무 미리 사서 오래 기다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슈를 돈다방 미쓰리에서 딱 던졌는데 그 이슈가 좀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최근 들어 사실 저도 놀랐던 적은 제가 8월 4일 날 어떤 분께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하방이 어디까지야? 그래서 나 다음 주 증시 전망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쯤은 이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요일 방송에서 미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 하단은요, 뭐 장중에 2,400이 끼질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의외로 그 다음 날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건 또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 지랄 같은 게요, 좀 적당해야 되는데 적당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시황을 보면서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그래, 내가 팔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사면 빠질 수 있고 대신 그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주식의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황판이 어떤지 알고 있고 이 정도만 캐치하고 있으면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샀는데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느긋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호흡을 좀 이렇게 길게 가려고 어느 정도 제가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적당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주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전망을 하게 된다면 조금 좀 적당한 타이밍에 아주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딱딱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8월 달 들어와서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 달 주식시장 굉장히 더듬이 바짝 세워서 잘 체크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8월 5일날 주가 크게 빠졌던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왔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기간 조정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고 얘기하는데 미쓰리는 그거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가 튀어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7월 말일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8월 2일 미국의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와 실업률 이 고용지표 요거 보고 아이고 경기 침체 우려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 고용지표 하나만 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고용지표 움직임을 봤더니 이거 좀 뭔가 범상치 않아? 이거 예사롭지가 않아? 그런데 갑자기 실업률도 예상은 4.1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발표되니까 쌓였던 경기 침체 우려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이슈가 됐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그러자 뉴욕 증시는
한낮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딱 갖고 나와서 이거 전주보다 17,000건 감소했어. 미국 고용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우려 없어 하고 시장을 안정시켰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가장 많이 해드렸던 얘기가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경제 지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5월 초에 발표했던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6월 초에 발표됐던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그 당시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19만 명, 20만 명, 굉장히 고용이 딱 마시기 좋은 차 같다. 이렇게 했던 경제 지표가 한 2달 뒤에 각각 기존 발표했던 수치보다 5만 건씩 하향 조정됐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고용지표에 대한 각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 빨면서 하느냐? 8월 20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6거래일 만에 동반 하락했다. 자,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미쓰리 네가 그러잖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날은 조정받은 거야. 특히 전문가들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정받느라고 하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2일 미국 시간 22일 잭슨홀 미팅이 열리니까 21일 뉴욕 증시도 그리고 22일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던 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 관망세 뭐 이지랄들을 하겠네요. 그죠? 8월 20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한 이유는 6거래일 만에 조정받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진지 빨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때문인지 말씀드릴게요. 다우지수가 0.15, S&P 500이 0.20, 나스닥이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경제지표 이날 뭐 특별한 경제지표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이제 방송을 업로드하면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이날 발표될 미국 시간으로 8월 21일 발표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즉 1년치 매월 초에 발표했던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수정치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BMO 캐피털 마켓에서는요, 아직 수정치에 대한 공식적인 컨센서스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은 이 비농업자 고용자 수정치가 크게 하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쓰리가 이미 최근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작년 11월 초에 발표된 10월달 고용자 지수가 감소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날아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보다 각각 5만 건씩 하향 조정됐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BMO 캐피탈 마켓에서는 수정치가 대폭 하향될 예상이다. 조정폭은 30만에서 6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36만 명 하향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60만에서 최대 100만 정도까지 하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수치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소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된 이유,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주가가 빠졌다. 그러자 미국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침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 근데 미쓰리 생각에는
그깟 한낱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로 경기 침체 우려? 이거 해소 못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7월 말부터 계속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작년 연말부터 2024년 올해 연준이 최대 기준금리를 6번에서 7번 정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상상 임신처럼 확대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상반기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9월 달에 고작 FOMC 회의에서 25bp를 인하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야동에서 조금 더 강력한 걸 원하는 것처럼 조금 더 센 거를 원하는 것처럼 9월 달에 25bp 말고 조금 더 센 거 이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조금은 아프지만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를 우리는 겪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가스라이팅 해드렸죠.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장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커졌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거 주식시장 빠지면 안 돼.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포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반대로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쭉 후퇴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주식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뭡니까? 9월 달에 강력한 금리 인하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경기 침체라는 녀석이 필요하다. 근데 어제 방송에서도 어떤 전문가 미친놈이 뭐 경기 침체 우려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헛소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어떻게 해소됐습니까? 고용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뭐냐면 결국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예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는 없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개수작을 쓰냐면 1년치 비농업 고용 수정치 발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지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도 이거 사실 처음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1년치 비농업 고용 수정치를 이렇게 발표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이게 떡하니 올라오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즉 BMO 캐피털 마켓이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1년치 비농업 고용자 지수는 하향 수정될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미국 경제는 안 좋은 거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50bp로 확대하고 싶은 거죠. 즉 경기 침체 우려가 툭 튀어나와서 가격 조정은 8월 첫 번째 주에 했으니까 기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조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원해. 그러려면 지금 건드려야 될 게 뭡니까? 고용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돈다방 미스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 증권업에 있으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2023년 4월 달부터 2024년 3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수정치 발표하는 거를 사실 전 처음 지금 건드려 봅니다. 물론 저는 아까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직업병이 걸려가지고 자꾸 이제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도 여러분 이미 고용지표 작년 11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올해 4월 달,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5만 건씩 줄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얘네들 요거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황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도 50bp 금리 인하는 원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또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꺼내서 50bp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겁니다. 자,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한다면 금리 인하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 지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두 인간은 강경 매파로 금리 인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내용일 것 같은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삼부토건 거래 정지되고 뭐 이런 얘기 드렸죠. 크게 놀던 녀석들은 시장의 위기가 느끼면 빠져나갑니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이 쉬면서 또 잔잔바리 종목들은 또 개별 종목으로 조금씩 움직이기는 합니다. 근데 큰 녀석들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제가 여러분 올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2024년 1월 2일 애플의 매도 보고서, 저는 이 보고서가 가장 올해 제 머릿속에 남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워렌 버핏이 올해 상반기에 애플을 5억 1천만 주, 무려 56%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워렌 버핏이 주인공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올해 상반기에 56% 매각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올해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미쓰리가 예전 같으면 뭐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해서 처음에 어닝 시즌에 스타트를 끊어주는 업종이 금융업종인데 뭐 금융업종은 웬간해서는 나쁠 수가 없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분기 어닝 시즌은 그런 관전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잘 나올지라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뭐 연체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약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대 주주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매각을 공시했다. 올 하반기 들어서 지금 계속 매각 중이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미쓰리가 올해 연초에 여러분 애플 매도 보고서, 은행주에 대한 미쓰리의 생각,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인 거예요. 이게 가끔씩은 제 스스로 아이고 참 그래 대단해 잘 보고 있어 라고 토닥토닥 거리기도 하면서도 가끔씩은 야 좀 적당히 좀 너무 앞서가잖아. 좀 적당히 맞추라고 이렇게 막 서로 그러니까 스스로 막 제 머리를 막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8월 4일 날 저점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막 그 저점 찍고 이러면 또 이건 뭐지? 막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제 거를 만들었고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종목을 샀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든가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분들을 들어가게 해서 세력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기다리게 한다든가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제가 자부하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저는 어차피 제가 치매 걸리지 않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한 저는 어차피 이게 먹고 사는 밥그릇이니까 계속 주식을 할 거고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 열릴 거니까 1년, 2년 보지 않고 긴 흐름을 보고 그래 나를 믿고 함께 가시는 분 뭐 당장은 수익이 안 나고 오래 기다리언정정 난 끝까지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저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좁혀나가고 그다음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극도로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1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그분은 1년을 기다려서 조금밖에 수익이 안 났지만 다음 종목에서는 또 더 빨리 더 많이 수익을 내드릴 수 있고 저는 그게 주식의 재미고 그렇게 주식은 오랫동안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래저래 그냥 기분이 오늘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이런저런 넋두리 하면서 8월 20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 방송을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아침에 봐서 이슈가 되게 많다. 준비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 내일 새날 방송 준비를 위해서 돈다방 미쓰리는 패스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할만하네. 그러면 내일도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